포트 구성도 동일하고 디자인도 변한 거 없고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도 그대로고. 그런데 암튼 얘는 M5 그리고 이번엔 나노텍스죠. 하이 가이스, 코나고입니다. 새로 나온 M5 맥북 프로 첫인상 후기 준비했어요. 나온지도 몰랐던 건 아니죠? 처음 박스를 신나게 딱 열어보면 사실 외형도 똑같고 디스플레이도 똑같고 포트도 그대로고 뭔가 기존의 맥북 프로 유저 입장에서는 새로 사는 맛이 별로 없어서 재미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M2 울트라, M3 맥스와 같이 그런 최고 사양만 사용을 하다가 이번만큼은 M5 베이스 모델을 써보면서 극단적인 성능보다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옵션이 일상적인 용도에서 어떨지 좀 더 집중해서 써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드웨어 구성은 거의 동일합니다. 리퀴드 레티나 XDR 그리고 썬더볼트 포트는 3개, SDXC 탑재가 되어 있고 스피커는 6개, 그리고 12메가픽셀의 센터 스테이지까지. 특히 저처럼 기존의 M3 시리즈 맥북 프로를 사용을 했던 유저라면 하드웨어 구성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는 솔직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이게 고가이기 때문에 맥북 프로 바꾸면서 뭔가 새 제품을 구입한 기분을 내고 싶다면 이번에는 그런 세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세대의 맥북 프로의 정체성은 진짜 그냥 오직 M5 칩 여기서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M5는 뉴럴 액셀러레이터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AI 워크로드가 최대 3.5배 향상이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게 그냥 수치로만 보면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실제 체감폭은 확실히 더 큽니다. 현재 생각보다 우리는 일상적인 용도에서 AI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저의 경우는 이미지 생성을 하고 얼굴 리터칭을 하고 음성 노이즈 제거를 한다든지 영상 및 이미지 노이즈 제거까지도 하니까 이런 로컬 AI 작업을 할 때의 반응성이 실제로 엄청 좋아졌습니다. 사실 지금 많이들 사용하는 AI 서비스가 대다수 클라우드 기반이라서 이게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영상 편집이나 이미지 편집에 있어서는 이미 로컬 AI가 상당히 적용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 사용하는 유저라면 여기에 대한 변화가 크게 와닿을 거예요. 두 번째, GPU 아키텍처 개선입니다. 이번 M5 모델에서는 그래픽 성능도 최대 1.6배 향상이 됐는데요. 벤치마크보다도 실제 영상을 편집할 때 플레이백 반응성이 특히 좋아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고요. 트랜스코딩 속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해야죠. 사실 예전부터 정말 많이 추천을 받았던 게임 중에 하나가 사이버펑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만지작 손만 댔다가 포기하고 손 댔다 포기하고 다른 거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각 잡고 주말에 영화 보는 시간 살짝 줄이고 게임 좀 다시 해보려고 사이버펑크 다시 만지작대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스 모델인데도 사이버펑크 플레이 했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프레임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느낀 게 애플이 확실히 앞으로 M5 베이스 프로세서에서도 게임 최적화에 힘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터리 성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전원 연결이 되지 않은 배터리 상태에서도 그 성능을 그대로 내주는 게 핵심인데 이 부분은 원래도 윈도우 랩탑 대비 맥북 프로의 강점이었는데요. 이번 M5에서는 배터리 상태에서의 성능 유지에 특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개선이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SSD 속도. 이것도 이번에 크게 향상된 부분인데요. 파일 읽기 쓰기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이 파일을 복사할 때 좋다 하기보다는 대용량의 러 사진을 로딩을 하고 무거운 코덱을 읽어오고 디퓨전 B 같은 로컬 모델을 사용할 때 컨텍스트를 읽어올 때 그럴 때 그 시간이 짧아집니다. 즉 M5의 베이스 모델이 매력적인 건 성능의 고점을 막 올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성능은 어느 정도 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작업에서의 작업 반응성을 높였다는 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M5 칩이 최근 로컬 AI 트렌드에 맞춰 진화한 건 맞아요. 그런데 M1, M2를 사용 중인데 현재 나는 딱히 불편한 점이 없다? 그러면 교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성능의 고점이 높아진 것도 맞지만 성능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빠릿빠릿한 로딩과 반응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맥북 프로로 컨텐츠 감상 위주로 사용을 한다거나 웹 브라우징을 하고 또 즐거운 쇼핑을 하고 간단히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던가 이런 일반적인 사무용 랩탑 정도의 용도로 맥북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M1이나 M2에서 M5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실제 체감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로컬 AI 리소스를 사용하는 작업이 뭔지 알고 있고 그런 작업 용도로 맥북 프로를 딱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집보다는 휴대할 일이 많아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외부에서 잠깐 꺼내서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대용량의 로우 파일이나 무거운 코덱의 영상을 다루는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M5 베이스 모델이 전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상당히 즉각적이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첫 맥북 프로라면 뭐 두말할 거 없이 저는 이번 M5 베이스 모델이 대다수의 작업에서 정말 충분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구매 옵션이라고. 그런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와, 진짜 애플 M5 칩은 정말 엄청나긴 하네요. 확실히 애플은 점점 프로세서를 이 포터블 휴대용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를 하고 있고, 소형화의 전력 효율성은 또 엄청 좋게 만드는데 집중을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얼른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바이 가이즈!